할 때는 201호 소유자의 대지권은 말소된다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죠. 보시면 대지권의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 구분 건물의 대지에 건축비 대출을 위한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죠? 이어서 구분 건물과 대지권의 일치로 하여 저당권이 설정됐다. 이것도 또 잡혔나 봐요. 저당권이. 근데 대지에 저당권이 실행된 거죠. 대지 저당권. 그래서 경락 절차에서 경락대금을 납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락인이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201호의 대지 사용권은 소멸하고 그에 따라 대지권의 등기는 말소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중개거래할 때 지은 지 얼마 안 됐구나. 특히 이런 신축의 경우는 201호 등기부만 띄워보는 게 아니라 토지 등기부도 열람해서 특히 건축비 대출을 위한 저당권이 말소가 됐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특약의 예죠. 앞서 설명한 것들인데, 특약. 계약의 목적물은 필로티 제외 4층 건물 중 정면에서 볼 때 2층 우층 호실에 임대차나 매매할 때는 매매계약이다 이렇게 특정하고 그림도 그려서 특정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금 요거 선순위고지. 중도금 대출금 KB든 신한은행이든 요거 총 3억 원은 보존등기 시에 요 세입자보다는 선순위임을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임대차 계약에 써야 된다는 거죠. 대리권 미확인으로 인한 중개사고가 참 많죠. 그래서 나중에 판례도 하나하나 볼 건데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리인이 위임장을 들고 왔다. 근데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있죠. 첨부된 인감증명서. 그러면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보면은 인감증명서 본인, 대리인 요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근데 반대로 되어 있다면 대리인 발급 인감증명서인데 위임장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직접 본인이 동사무소에 출두해서 발급받은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게 원칙이다. 뒤에서 판례 보면 웬만하면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좀 억울한 면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하자. 그 다음에 위임을 받은 사람 그 신분증 확인해야 되죠. 위임장에 가분들에게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된 일체 대리권을 수여한다 한다면 과연 을인지 신분증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조 여부 확인도 있는데 민원 24시 이런 데 가서 위조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뒤에서 또 판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갑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계약서 쓸 때 아무리 위임장이 첨부됐다 하더라도 갑에게 전화합니다. 그러면서 계약서 쓰고 있습니다. 계약서 쓰고 있는데 혹시 주민번호 뒷자리가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계약서 쓰고 있습니다. 주소가 서초동. 나머지 뒤 주소는 어떻게 되죠? 하고 확인을 하고 녹취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녹취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갑과 을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병이 몰래 녹음을 하는구나. 도청이죠. 병이 몰래 녹음한다. 도청. 형사처벌됩니다. 그러나 갑과 을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자 을이
녹음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은 합법적인 거죠. 그러니까 삼성폰들은 미국에서 만든 애플폰은 녹취 기능이 없어요. 허용을 안 하니까. 그러나 삼성폰들은 녹취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건 합법이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은 아이폰은 삼성폰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항상 녹음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플도 있습니다. 어플. 자동 녹음 어플. 자동 녹음 어플도 있기 때문에 항상 녹음을 해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휴대폰 용량이 차니까 요거를 PC에 다운로드 해야 되겠죠. 저장하고. 어려우시면 자녀분들한테 시켜도 아주 열심히 잘해줍니다. 애들은 이런 거 잘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중요합니다. 소장 한번 날라오면 이게 있었더라면 하는 처절한 아쉬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부부중 일방 배우자의 말만 믿고 본인의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표현대리 성립 여지도 적다. 무고한 자의 처분행위로 무효가 된다. 그래서 본인이 남편이고 대리인이 처다. 또는 대리인이 거꾸로 본인이 처고 대리인이 남편이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해야 된다. 사실 동거하는 사이인 경우는 친인척이죠. 남편의 인감도장, 신분증. 입수가 용이하다. 천은 서랍을 열면 있으니까. 따라서 인감증명 발급도 쉽고 위임장도 스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 문제되는 게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피상속인은 피 보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돌아가셨다. 근데 여전히 등기 명의는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죠. 근데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어보면 가불병 3인이 상속을 받은 걸 알 수 있어요. 공유부동산이죠. 상속인의 공유. 이런 거 처분할 때 그 상속재산은 반드시 거의 처분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삼형제가 잘 살면 괜찮은데 꼭 둘째가 팔아달라고 땡깡 쓰고 하니까 급히 팔고 그러더라고요. 좀 싸게 나오고 그러죠. 좀 싸게 나옵니다. 그 싼 매물들은 좀 직접 또 자기 거래를 동원하는 방법은 말고 직접 또 이렇게 잡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서 지역에서 누가 암에 걸렸나 이런 것도 눈여겨봐야 돼요.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급매물로 처분하거든요. 근데 큰아들이 주도적으로 처분하는구나. 그러면 나머지 상속인의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해서 대리권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 모든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필요하다. 또 전화 확인도 해야 되고, 매매계약은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건 당연합니다. 매매할 때는. 근데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 아니 상속인이 5명이다. 근데 이거 어떻게 임대해야 되느냐 하실 때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된다. 요거는 뒤에서 또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 소유 부동산도 많습니다. 대로변의 빌딩이다, 또는 빌라다, 이런 것도 건축법인. 이런 법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직원 등 타인이 대리하여 처분한다는 거죠. 그러면 대리권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되겠죠. 대리권의 진정성. 근데 이거 보통 대표이사가 대리권자고요. 대표이사가 대리권자고, 대표이사는 직원한테 또 위임을 하는 경우도 있죠.